자, 보조 자료들도 다 있으시죠? 자, 소대성전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아까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주요 작품, 너도 없어. 주요 작품 찝은 거 가져가세요. 주요 작품 나머지 메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지난주 거 어느 사람만 가져가는 거야?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소설 지문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항상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는 보조자료를 이용하고 있죠. 보조자료 29페이지 열어주시고요. 그나저나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다 있는 거 맞죠? 있길 바랍니다. 네네네. 오케이. 자, 29페이지 전체 줄거리를 보면서 핵심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 하나만 체크를 해보자면, 이 작품은 대표적인 영웅 분담 소설이에요. 어려운 용어 없죠? 영웅이라고 하는 건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타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떤 코드가 나타나겠어?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어려움부터의 능력과 고난, 그치? 조력자의 도움, 이런 코드들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분담이라고 하는 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는 이 작품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조선 후기인데,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쵸?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등등등. 그런 전쟁에서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거짓된 승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작품 속에서는 승리의 장면으로 다 각색을 시켜요. 즉,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켜줬다는데, 이런 전쟁 분담류의 소설이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고, 또 하나, 이것도 좀 참고삼아 알아둡시다. 기본적으로 소설의 작가는 적어도 어떤 글솜씨도 제법 있어야 되고, 그렇지? 배운 사람이어야 되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주로 작자층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주변, 중심부에서 멀어져 있었던 지식인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뭐랄까 양반들의 권위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특징이에요. 이런 두 가지 코드가 이 작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우리가 맨날 춘향전 하면 양반층의 언어와 서민층의 언어가 혼재됐다 이런 공부 맨날 하잖아. 영웅 분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이 작품의 내용은 실패한 전쟁 그리고 괴로움과 패전의 역사를 승전으로 바꿔서 각색시켰어. 보는 사람들은 열광할 수 있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지. 그걸 자존심의 회복 혹은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작품의 작가들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곧 자신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작품들의 주인공의 공통점들을 바라보면, 자, 왕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서 부여받은 어떤 권위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왕에게 항상 굴복해.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왕 옆에 있어야 되는데 왕 옆에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애들을 갖다 놓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진정한 능력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의 구조를 보면 항상 왕을 구출하고 왕에게 힘을 실어주는 영웅이 등장한다. 이런 코드를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나타난 특징들 한번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봐봐. 소대성은 명나라 병부상서 소양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영보산 총롱사 노승에게 황금 500냥, 백금 1000냥을 다 치주하고 현몽으로 꾼 후 얻은 외아들이다 라고 들어있죠. 자, 봐봐. 영웅 1대기 구조를 얘기하면 이제 너무 지긋지긋하게 많이 봐서, 그치? 뭐요? 첫 번째로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뛰어난 능력, 고난, 조력자, 위협. 선생님 정말 간단하게 써본 거야. 그 코드를 잘 따라가는지 보세요. 일단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현세에서는 병부상서 소양이라는 사람의 자식으로 표현돼 있어. 고위 간직자의 아들이라는 거. 옛날에, 그러니까 신화시대의 작품들은 그냥 신의 아들이잖아. 근데 신의 아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 현실적인 면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이한 출생이라는 거. 선생님 이게 왜 기이한 출생인가요? 첫 번째, 현몽을 껐다는 점. 두 번째, 늦둥이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신화시대처럼 뭐 왼쪽 겨드랑이에서 날로 튀어나오고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가 반영된 상태의 기이한 출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늦둥이라고 하는 건 되게 희귀한 일이니까요. 자, 그리고 뛰어난 능력. 봐봐.
그리고 그 얘기를 빼먹었네. 대성은 원래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으나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적강했다고 돼 있지. 자, 이 얘기도 빼먹을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근원을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천상계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요. 지상계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때 천상계는 이상적인 공간이므로 잘못이나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보통 주인공들은 천상계의 잘못으로 지상에 유배를 오는 형태로 정리가 되고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 위협을 성취한 뒤에는 꼭 하늘로 돌아가는 구조의 어떤 특징을 가진다는 게 이 이원론적 세계관에서의 특징이다. 즉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천상계와 벌받는 공간인 지상계를 대비시킨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아무튼 적강. 참고로 이렇게 이론적 세계관이 나오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주인공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적강 하소라고도 부른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재주를 보이지만, 봐봐, 비범한 재주 능력이잖아, 그치? 비범한 재주를 보이지만 10살 때 갑자기 부모를 여의게 됐고 3년상을 치른 후 정처없이 또 달리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어려서의 고난입니다. 그쵸? 이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봐봐. 소양의 옛 친구인 이승상이 있었어요. 그 이승상은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그중 동정호 용녀가 적합한 태몽을 꾸고 얻은 재주가 뛰어난 둘째 딸 채봉에게 어울리는 배필이 없어서 안타까웠었지. 자, 보자. 누가 등장일까? 조력자의 등장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 이름들을 한번 써볼까? 지우개 없어. 자, 관계도를 살짝 그려봅시다.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자, 소양이 있고요. 소양의 아들 소대성이. 참고로 지금 현재 스토리상으로는 뭐? 거지꼴, 그지? 근데 한편 소양의 친구인 이승상이 있었고, 이승상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채봉이라는 아이는 꿈이 뭐였어? 태몽이 용왕의 딸이었어. 그럼 봐봐, 소대성은 용왕의 아들이었지. 천생연분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재주가 뛰어난 어느 날 승상은 기이한 꿈을 꾸게 돼요. 그치?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용 한 마리가 웬 개천에서 슬피 울고 있는 꿈을 꾸는 거지.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있는, 그러니까 용이 울고 있는 그 호숫가가 내가 맨날 낚시하러 가는 거긴 거거든. 뭐지 이 꿈은?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갑니다. 가봤더니 웬 그짓골을 한 애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승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고의 권력자야. 왕 바로 밑에야. 그지? 그래서 우리 주인공들은 맨날 그는 승상 자리가 되죠. 근데 승상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앞에 그지가 한 명 있으면 야, 이렇게 세워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지? 근데 이때 이 승상은 뭘 발견해? 소대성의 비범함을 발견하게 되고 애가 낮잠 자고 있잖아. 그냥 냅둬. 그리고 옆에서 심지어 막 이 잡아주고 막 그래요. 오케이? 그럼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참고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인지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지인지감이라고도 하고요. 즉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능력이야. 그리고 이런 지인지감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주인공이 발탁되는 것이지. 그래서 얘는 뭐야 하면서 집으로 데려오게 됐고 열심히 씻겨가지고 딱 보니까 와, 비범한 녀석인 거거든. 그래가지고 비범한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고자 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소대성에게 좋은 일들이야. 그래서 소대성과 이 채봉이가 연결되는 상태가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승상의 부인 왕씨는 초라한 대성의 모습을 보고 혼인을 마땅치 않게 여기지만 채봉은 대성의 제재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오케이? 그래서 결혼이 진행될 뻔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승상이 병으로 죽게 됐고 대성은 승상의 장례를 극진히 치른다라고 돼 있죠. 소대성은 자기를 마치 아들처럼 키워준 이 이승상에 대한 은혜를 갖기 위해서 참고로 자기 부모님도 3년상을 치렀잖아. 그치? 이 자식들도 대충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그런 제사를 얘는 FM으로 다 해내요. 참고로 이때 FM 제사는 진짜로 몸이 아작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밥도 제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되게 골 때려 이거. 내 스님이 제대로 된 장례식의 개체를 보면 일단 옷부터도 거친 옷을 입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태리 타올 알지? 이태리 타올 재질로 만들어진 옷을 계속 입고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봐. 자, 앉아도 안 돼. 누워도 안 돼. 오케이? 부모님을 잃은 건 죄인 자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온갖 고행을 막 겪거든. 3일 동안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일 이후에는 또 3년이라는 기간을 또 펼쳐나가야 되고. 뭐 아무튼 간에 소대성은 이제 FM으로 쳐냈는데 자, 이제 누가 문제야? 이승상의 부인과 그 자식들이 세모 칠게 얘가 탐탁지 않잖아. 어디서 그질 하나를 데려와서 결혼시킨다고 했었으니까. 심지어 유언도 남겨서 결혼시키라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뭐 했을까? 소대성에게 자객을 보내줘. 뭐랑 비슷하지 않아?
일동전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죠? 승상이 죽고 난 뒤 대성은 학업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잠만 잡니다. 왜냐? 이 집안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나를 내쫓을 게 뻔하거든. 희망을 잃어버리가 약간. 그래서 학업을 전폐하고 잠만 자고 있을 때 왕부인은 딸의 혼사를 깨기 위해서 태사의 아들과 대성을 죽일 모략을 세웠고 자객에게 돈을 주어서 대성을 처치하는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대성은 재주를 부려서 자객을 물리치고 이 자객 물리치는 장면도 되게 재밌어요. 자객이 나름대로 네임드야. 그래서 야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음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할 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소대성이 한 수 위인 거지. 그치? 신급 캐릭터야. 그래가지고 소대성이 계속 이 자객을 놀리면서 그만해라. 내가 살려준다고 할 때 그만해라. 한 3번 봐줘요. 근데도 얘가 약간 오기를 부리면서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목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자객을 물리친 뒤에 시신을 거기 딱 두고 벽에다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가요. 너는 그동안 보살펴 주신 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되는군요 하고 편지를 써놓고 나가버리죠. 자 대성은 재주를 부려 자객을 물리쳤고 승상한 집을 떠나 영구산 청령사의 또 노승의 도읍으로 병법과 무술을 공부하게 되고 한편 채봉은 다른 호처를 알아보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대성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던 중.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의 얘기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작품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가정사 소설로 시작해. 근데 이게 이다음부터 분담으로 변환되는 거야. 오케이? 명나라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고 명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이걸 무찌러주는 게 누구야? 소대성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스토리 약간 뭐랄까 그 애니메이션의 장르가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한 지 5년이 됐을 때 천문을 보고 오랑캐 치부를 예견합니다. 출정을 결심한 대성은 보검과 갑주, 명만의 갑초, 그렇지 원래 영웅들의 어떤 보조 아이템들이 있죠. 전쟁터로 나가기로 했고 대성은 적군을 격파했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황제를 구하죠. 이때 황제를 구함이라는 표현이 구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이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면 서양물이었으면 서양의 어떤 스타일이었으면 자기가 왕을 해. 그치? 근데 항상 이렇게 왕을 돕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황제의 명으로 대원수가 된 대성은 호국 왕을 항복시킨 공로로 노왕이 보내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채봉이를 왕으로 삼고 선정 훌륭한 정치를 베푼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작품에서 크게 2가지 면모로 나누어서 전체 내용을 기억할 만한 소식은 주인공인 미안해요. 주인공인 소대성의 적대 세력, 갈등 세력의 구조가 총 2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가정 내에서는 부인과 자식들, 그리고 군담으로 넘어왔을 땐 오랑캐 파트.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문을 묶을 때 요것만 가지고 A, B로 묶기도 하지만 요거 2개를 하나하나 따로 묶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참고삼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내용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 영웅소설들의 어떤 결과 크게 다른 면모가 없죠? 일대기 나오고 뭐 뛰어난 제자가인 주인공 나오고 갈등 극복해내고 위협 성취하고요. 지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는 지문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장면이 있는지 한번 체크만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앞부분에 나온 부분. 자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소대성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장면이 아닐 거라고 당연히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문제를 먼저 보고 내가 지금 이 지문 속에서 인물 중심으로 봐야 될 건지 사건 중심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배경, 공간 중심으로 봐야 될지를 예측하고 시작하라. 그런 가이드를 주고 시작했으면 그걸 따라서 끊어가면서 읽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지만 빨리 넘치를 채보자고요. 대성이 10살이 되자. 벌써 끝났네. 대성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겠지? 자, 뭐 당나라의 200과 두고에 필적할 만큼 문필에 능했고 시서 백가에 능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고 뭐예요 지금 이거? 뛰어난 능력을 말하는 그런 구절이겠죠? 그런데 흥진비례 곧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찾아오는 것이 인간의 사인지라 이런 뛰어난 아들을 주었으니 어찌 오래 살기를 바라겠는가? 그쵸? 내가 뭐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 소양의 입장에서는 늦둥이를 보았고 그 늦둥이가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걸 보자. 죽어도 여한이 없었고 진짜로 죽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성이를 부르면서 자 나 이제 가고 행복하시오 하면서 떠났고 그 뒤에 쭉 내려가서 끝에서 한 6번째 줄쯤 가보면 소생이 정신을 차리고 부모의 장례를 극진히 지내었으니 비록 10살의 어린 나이에 불과했지만 부모의 마지막 순간까지 효를 다했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치? 효심을 자극하는 당대의 기본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년상을 치르고 나자 그치 돈이 다 없어졌지. 3년상을 제대로 치르면 그치 일도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계속 돈을 쓰기만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막막해졌고 남은 땅을 팔아서
맡기고 백금 50냥을 가지고 서쪽으로 갔는데 웬 노인이 한 명 있었고 노인이 울고 있으니까 부모의 장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니까 자기 재산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죠. 오케이? 그런 장면들이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25페이지의 앞에 묶음의 마지막 챕터를 보면 각설 부분부터 좀 읽어볼게요. 각설. 소생은 노인에게 여비를 다 주어 낭타 주머니가 비었으나 조금도 그것을 아깝다 생각지 않으니 그의 도량이 창해를 견줄 바였다. 그러나 길을 갈수록 소생의 굶주림은 더욱 심해졌고 그래서 남의 외양견을 쳐주기도 하고 담을 쌓아주기도 하면서 겨우 굶주림을 면했지만 해사한 남자, 뛰어난 남자라는 뜻이야. 뛰어난 남자였던 소생의 얼굴은 점점 수축해져 굶주린 거짓골이 되었고 하늘은 어찌로 이리 무심한가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술자의 개입 떡 튀어나오고 있고요. 너무 표준적이라 뭐 딱히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승상이 길이를 잡아 일륜제사를 치른다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채봉과의 어떤 혼사 얘기가 진행되는 장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러면서 유언으로 뭘 남겨?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보세요. 딸아이에게 일륜제사를 내 뜻대로 꼭 치러줘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유언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도 함부로 얘한테 뭐라고 못한 거야. 그래서 대성이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진 않았지. 밤낮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내쫓을 구실을 찾았던 거고 그래도 안 나가니까 자객을 보냈던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일 겁니다. 됐죠? 그래서 참고로 그 다음에 2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 본디 빌어먹는 거린을 승상께 취중에 망명되어 그치?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얘를 사람을 잘못 봤어 라고 해서 이 집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소생을 내칠 방도를 찾아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우리가 보는 장면은 대충 이 정도인데요. 물론 내일이 시험이라 뭐 딱히 이걸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30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3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선생님이 그 소대성전의 좀 뭐랄까 주요 장면들을 실어놓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32페이지 부분을 열어보시면 결정적 장면이라고 해서 주인이 객을 싫어하니 장차 어디를 향하리오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창틈으로 들어와서 관이 벗겨진 다음에 땅에 떨어지는 거야. 관은 뭐야? 머리를 상징하잖아. 머리가 떨어지는 그 예상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점수를 치게 되고 아 이거 자객 오는구나 해서 둔갑술을 펼치기 시작하지. 그럼 여기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전기성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읽었던 글의 갈래랑 결이 많이 달라지죠. 그죠? 전기성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전기소설의 요소를 가진다는 뜻이고 도술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인 거야. 됐어?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실리진 않았구나. 쭉 넘어가서 이제 다른 장면들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에서도 역시 그 전쟁의 어떤 과정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을 건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서 대충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보조자료 이런 거 싣기 시작했죠. 자, 소대성전 수능 출제 지문이었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 열어보세요. 보시면 31511 보이시죠? 15학년도 좀 이제 7년 정도 됐구나. 7, 8년. 7년 전 수능에 나왔던 소대성전 지문을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출 공부한 사람들은 답이 기억날 수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이 지문 총 3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3분밖에 못 드려요. 자, 빠르게 한번 지문 보시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37분. 아, 더워.
1분만 더 드릴게요. 폰을 안 보나. 3분은 너무했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 못 풀었을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시간의 압박 속에서 푸는 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보자. 좋게 생각해보자. 자, 일단은 지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 장면이었죠. 첫 번째 중략 앞장면은 이 승상이 꿈을 통해서 소대성의 위치를 알게 되고 소대성에게 찾아가서 소대성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중략 이후의 장면은 소대성이 이제 말과 갑옷, 보검 같은 것들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표현한 장면이었어요. 참고로 이거 말고도 다른 기출들을 보면 되게 다양한 장면들이 소대성전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아까 문제를 먼저 보고 체크를 하라고 했었잖아. 보면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성수학 특징 문제, 맨날 만나는 그 문제잖아, 그치? 이 문제는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죠? A는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B는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씩 체크해주면 돼요. 묘사 있나요? 있죠.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밑을 덮었고 검은 때가 줄줄 흐르고 있고, 됐지? 있는 그대로 그림 그리도 묘사했으니까 묘사 맞고, 그리고 그 인물의 외양을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B에서는 발화를 통해서 인물의 가래를 드러냈대. 발화라는 건 다운표 찾으라는 거잖아. 말 한 부분이 뭐였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서 그대를 청하려니 기쁘고 노슬프도다. 말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지? 그러니까 1번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나머지 대꾸, 요약적 서술, 또 갈등 제시, 과거 회상 이런 식의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으니까 거의 1번 문제는 시간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번 문제도 넘어가 볼게요. 위클의 승상에 대한 감상이야. 1번 곤히 잠든 아이는 누구지? 소대성의 얘기였죠. 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구나. 이게 정답 아니야.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너무 쉬워서 이게 정답이 맞나 싶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나머지 선택지 봐보세요.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하는 부분은 잘못을 시인한다? 딱히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잖아, 그치? 세 번째,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 공명을 잃을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것 맞. 요것도 소생에게 신의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 잠깐 찾아볼까? 지금 아까 봤었는데 없지요, 그쵸? 자, 그래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 연기라는 거 이상한 거고요. 청총말을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모습에서 적을 가벼이지 열리지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구나. 아니죠. 이제 다 깨칠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하는 쪽이었지 신중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의 내용들을 그냥 지문의 내용을 똑바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는 거 체크.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 가봅시다. 보통 이렇게 A, B, C, D, E가 나오면 어떤 부분에서 좀 헷갈리냐면 단어를 읽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정답이 4번이었는데 4번을 C하고 E가 나왔잖아. C와 E를 넣어서 확인해보자고. C가 어디였냐면 조대, 즉 그 낚시터라는 뜻이죠. 대성이를 만난 낚시터였고, E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있었죠. 소나무 밑, 그치? 소대성이 이제 꿈에서 뛰어가는 장면이었죠. 봐봐. 낚시터는 승상이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고, 자, 정신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깨어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실제로 갔잖아.
그렇지, 같지. 두 번째, 이는 수생이 자신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 요건 맞네, 그치? 왜냐면 깨고 나니까 소나무 밑이라는 걸 확인했었으니까. 그래서 앞부분의 잘못을 빨리 찾아서 답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3점인 이유는 뭐야? 시간이 끌려서라는 측면이 좀 강해요. 지문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앞에서 빨리빨리 뭔가를 다 찾아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거. 4번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을 속담으로 풀어놓은 자루 속의 송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뛰어난 인재는 가만 냅둬도 표가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1142. 지금 아마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차분하게 천천히 점검을 못 해봐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아직 다 끝에까지 점검을 못한 친구들은 이걸 생각하면서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 작업을 해주시는 거야. 이 녀석을 빨리 풀려면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하면서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 눈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 풀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학 파트에서 시간을 어떻게 해서 낚여서 독서 파트나 그치 내가 취약한 파트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구성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라도 내가 자신 있게 푸는 영역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독서 아니 문학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작품 소대성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참고로 지금 중수업이 40분 단위로 끊어지는 관계로 좀 쉬었다가 가는 식으로 할게요.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바로 3대도 바로 갑니다. 오늘 A에 봤던 작품 맞죠?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 테니까 두 사람도 쌤이 갔다 와서 로그인하는 거 방이 켜져 있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와 주세요. 한 10분 정도 후에 오세요. 네, 일단 꺼놓을게요. 자, 영상도